자, 오늘은 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기증늑연골이라는 논란이 있는 재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석입니다. 자, 오늘도 쉽고 빠르게 가볼게요. 우리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기증늑연골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재료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코 수술을 시행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자가 조직으로는 귀연골, 비중격연골, 자가늑연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귀연골이나 비중격연골은 첫 번째 수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연골이 부족하면 추가적인 재료로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가늑연골 자체가 주는 채취의 불편함, 그리고 흉터, 약간의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늑연골을 채취하는 게 좀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서 재수술을 계획할 때 귀연골이나 비중격연골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기증늑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증늑연골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증늑연골 자체는 사람의 갈비뼈 중에서 앞쪽에 있는 갈비연골 부분을 일부 채취해서 특수 처리를 통해서 이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이 기증늑연골 자체가 주는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늑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연골 자체가 석회화되고 좀 단단해지고 또 부위에 따라서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코 수술을 할 때 일정한 힘을 받고 충분한 강도의 힘을 받아줄 조직이 필요한데 기증늑연골은 사실 어떤 사람의 늑연골이냐 또 어떤 부위냐 그리고 같은 부위 안에서도 어느 부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통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다량을 사용했을 때 휘는 현상이나 또 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체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사체에서 공여된 어떻게 보면 기증된 연골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메쉬라고 불리는 인조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거론하긴 힘들지만 예전부터 사용되던 녹지 않는 메쉬는 사실 코 안에서 비중격 점막 쪽으로 뚫고 나오거나 코끝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스러지는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녹지 않는 강한 강도의 메쉬와는 조금 다른 제품입니다. 이건 국내 제조사에서 나오는 메쉬인데요. 저랑 그 회사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녹는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지나면 강도가 또 약해지고 녹아서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도가 굉장히 부드럽고 녹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녹지 않는 메쉬에 비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녹지 않는 메쉬조차도 잘못 사용하게 되거나 너무 자기 조직의 얕은 곳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체에서 기증받아 사용하는 제품은 기증늑연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 기증진피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코끝에 소량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렇게 콧대에도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넓고 길게 나오는 진피 제품도 있습니다. 이 진피 제품은 인체에 진피가 가장 두꺼운 부분인 등의 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꽤 두꺼운 피부인 등에서 진피를 채취해서 특수 처리를 하여 인체에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물론 코 수술에 있어서 자가연골이나 자가진피처럼 자기의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정말 최소한의 사용으로 기증늑연골이나 기증진피를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얼굴 설명서, 코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댓글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석이었습니다. 또 봐요.